백제서기서 일본서기 이름 따냈다. 원명의 지시에 의해 백제인 안말려는 서기 711년에 고사기를 보고 다시 3년 후에 백제, 신라, 고구려기를 대비 고증하여 일본사로 일본서기를 엮어 원고사기 토대로 재편. 일본서기의 바탕이 되는 고사기는 원명이 화동 4년 안말려에게 비전 아래가 웬 것을 간추려 정리하게 한 기록이다. 소와 중심의 백제계 정복사가 근간이 된 것이다. 비전 아래가 웬 것을 풀어서 쓴 안말려의 고사기는 3권으로 돼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구사에 그릇되고 거슬림을 애석하게 여기시어 선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 하셨다. 삼가 그 뜻에 따라 자세히 캐고 가려내고 줍고 취하였다. 그러나 상고의 말과 뜻이 소박하고 그 글의 편과 작구의 구성이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많고 또한 그 기록한 것이 한자의 뜻으로 한 것은 말이 미치지 못하고 그 음으로 엮은 것은 철저하지 못하나이다. 원명의 명령으로 고사기를 엮은 안말려는 그 고충을 이렇게 털어놓은 것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또한 가려내고 취해서 엮었다는 고사기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사기는 이른바 일본의 신대로부터 추고까지 일부의 기록을 토대로 구전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원명은 고사기를 엮어낸 3년 후 다시 소위 일본의 정사를 엮어내도록 한다. 안말려에게 그들의 국사를 만들도록 명령한 것이다. 서기 714년이다. 안말려는 고사기와 한적, 백제, 신라, 고구려기를 대비 고증하여 양로 4년 일본서기 30권과 계도를 엮어낸다. 그들 역사의 부침에 따라 만신창이로 손질돼 오늘까지 전하는 일본 상고사인 셈이다. 재밌는 것은 그 전에 없던 국호 일본을 붙이고 다음에 백제의 역사, 즉 정사의 일원이던 서기를 따서 복합시켜 놓은 새 이름이다. 고 문정창은 이 같은 일본 서기에 대해 많은 의문들을 제기하며 손질하게 된 연유를 분석하고 있다. 일본 서기는 두 개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계열이 다른 왕들을 신무의 후손으로 접목해 놓은 것이다. 둘째는 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난 왕위 쟁탈전과 한반도의 삼한 제국군이 침입한 사실을 풍가와 도어로서 극히 일부의 지배자들만이 알도록 장식해 놓은 것이다. 편자가 이러한 체제와 방전을 택한 것은 그 나라의 역사를 빛나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며 또한 이 책을 엮을 당시의 사정을 반영한 것 같다. 내가 주장하듯이 7세기 말엽까지의 일본 땅은 조선 측의 개척 이주지였다. 따라서 정부 개척자를 불러들인 신천지의 정권과 왕통은 종주국인 신라, 고구려, 백제의 세력 다툼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 종주국들의 사정에 의해 교체될 수밖에 없었다. 계열이 다른 왕들을 한 사람의 자손처럼 만든 것은 괴이하나 크게 보면 모두가 조선족, 즉 그들이 말하는 천손족이므로 가능하다. 책으로 엮을 당시 지배계급의 눈치를 아니 볼 수도 없어 결국 어느 한 계열만 치중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백제, 고구려, 신라계의 지배자들을 사후에 한 계통, 한 왕조로 꾸몄다는 해석이다. 머리가 총명했다는 비전 아래가 암송에 전하는 역사 고사기를 토대로 안말려가 풀어 새롭게 썼다는 일본 서기는 지금도 해석상 많은 이견을 노출시키고 있다. 비전 아래의 암송문에는 중국의 전한시대 이전의 고문자와 전한시대에 개량된 금문자, 천무 11년에 만들어낸 신자가 뒤섞여 있었다. 오래된 역사를 갑자기 한 시점에서 재편 정리하려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문자로 된 암송문을 당대의 문장가인 안말려가 풀이해서 다시 정리했다 해도 자운으로 쓰고
자음 정확히 해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편자 안말려 이름도 없애. 그러나 고사기를 엮은 안말려를 제외하면 일본 서기를 엮을 사람은 다시 없었을 것이다. 고사기 일의 안말려가 역사 편찬에 관여했다는 것은 여러 사료들이 밝혀준 분명한 사실인데도 현존하는 일본 서기는 편저자인 그의 이름을 삭제해버리고 말았다. 문정창은 이런 작태를 일본의 후세 사가들의 장난이라면서 관야 진도가 편찬한 속일본기에 다음 구절을 지적했다. 고사기를 엮은 지 3년 후 원명이 기조신 청인과 등마려에게 국사의 편찬을 명령했다는 이 기록은 결국 안말려의 일본서기 편찬 공적을 삭제하는 것이다. 속일본기는 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안말려의 이름은 아예 빠지고 사인 친왕이 일본 서기의 편자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 서기의 편자에 대해서는 구구한 학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사인 천왕과 태안말려가 일본 서기의 편찬자라고 일본의 명치연간에 나온 일본 연표는 쓰고 있다. 백제인 안말려의 실체를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또한 100여 년 전인 명치유신 때 일본 서기에 후세 사가들이 또다시 손질했음을 밝혀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문정창은 일본 서기는 안말려의 원작을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가필하고 다시 근세에 추악한 자들이 또 한 번 고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일본 서기는 명치연간의 많은 부분이 교정이란 명분으로 왜곡됐다는 것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일본 서기는 응인대란 때 불에 타는 등 수많은 곡절을 겪었고 수호가는 중국인 주무수를 초빙하여 일본사 연구라는 명목으로 손질하였음에도 그들의 자존심을 손상하는 부분이 많아 공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본 서기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것은 편찬 후 1000여 년이 훨씬 지나 근세인 명치 때인 것이다. 한일 관계 역사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정사라고 주장하는 일본 서기를 근세에 와서야 공개하며 그들이 유리한 대로만 악용하고 있는 배경에는 어떤 음모가 숨겨 있는 것일까? 일본 서기가 일반에 공개되고 읽도록 권장된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 있게 조작되었음을 확인한 이유였을 것이다. 명치 때 경제잡지사가 그들의 국사대계라는 이름으로 펴낸 책 속에 들어있던 일본 서기는 침략사판의 제물이 되어 일반인들 앞에 등장한 셈이다. 일반에게 공개되기 이전 일본 사가들의 일본 서기에 대한 논란은 신대기에 있었다. 고대의 신도가들은 신대기가 종교, 철학, 도덕적 관념의 소산이라고 주장했고 덕천막부 때는 이러한 주장을 배격하고 상세의 인간 역사를 비유와 우화로 엮은 것이라고 했다. 비유로는 일본의 관학, 즉 어용학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임나산과 신정백석 등이 주장한 것이다. 신대기를 역사가 아닌 신화나 전설처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찌 제 나라의 역사를 후세에 와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해석하는 것일까? 어떤 비밀이 있기 때문인가? 밝히기가 괴로운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나라의 사학도들이 앞으로 밝혀줘야 할 과제인 것이다. 문정창은 일본 서기의 신대기는 생생한 인간 역사의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신대인들의 자손들이 9세기 초엽 일본 지배층이 되었음을 밝히는 만다 친왕의 신찬성 시목과 임나산의 신대계도 일본 고적 문화의 실체 분석 등을 들어 그는 사실로 보고 있는 것이다. 러일 전쟁 후 사관 다시 돌변, 일본 서기를 보는 일본 사학자들의 사관은 러시아 일본 전쟁 후 다시 돌변한다. 노골적인 침략 사관으로 바뀌면서 일본 사관의 상고, 즉 그들이 사실로 부정했던 역사를 다시 끄집어내어 이번에는 정사로 꾸며내는 것이다. 일본 역시 미국에 의해 강제 개항될 때까지 열등국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구미 열강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익힌 식민 기술을 조선에 악용하며 강화 조약 이후 조선을 수탈하여 그들의 국력을 확충해 간 것이다. 무인들의 세력 다툼으로 1000여 년 동안 동족 상잔의 동란을 일으켜 일본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도덕과 예의도 없이 살았다. 일본은 뒤늦게 제국주의의 마지막 열차에 올라 평화롭던 동양은 물론 온 세상을 벌집 쑤시듯 소용돌이에 빠지게 한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망상을 달성하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역사를 조작하고 국민들에게 강제 교육시켜 허욕에 빠지게 하고 침략군의 일선에 세운 것이다. 1877년 설립된 동경제국대학의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한 일본 사학자들은 침략 사관에 따라 역사를 왜곡, 분식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일본 근대사학의 시조로 불리는 백조 고길과 그의 수제자인 율전 좌우길이 앞장서 허구로 인정했던 일본 서기의 신대기와 신공기를 조작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고로 조선의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였고 남쪽은 고대 일본의 통치지역이었으니 현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함은 역사 발전의 필연인 것이다. 이같이 역사를 날조해 국민 교육을 시키고 침략을 합리화한 것이다. 조선의 북쪽이 중국의 식민지였다는 것은 당나라 고종이 고구려를 도멸하고 후한사군의 지명을 우리나라 북쪽에 배정하였던 것을 교묘하게 악용했다. 그러나 고대 일본의 남한 상륙 사실은 역사에 없으니 조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임나 일본부의 남한 상륙 조작은 임나 강역고에서 이루어졌다. 후대에 쓴 역사 연구서가 고대의 사실을 만들어내는 웃지 못할 희극이 연출된 것이다. 임나 강역고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된다. 옛적 우리나라가 남한의 속령을 가졌을 때 이에 통치 기판을 일컬어 임나 일본부라 했다. 조작 사가들은 일본 서기에 보이는 임나 관계의 지명들을 모두 남한의 각 지방에 배정하고 신공의 신라 정벌서를 기정사실로 적용시킨 것이다. 일본의 조작 사가들의 저술인 신라 토벌 지리고는 이렇게 쓰고 있다. 신공의 신라 정벌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대한 정책은 이때부터 시작하여 임나 일본부의 기초가 이로써 공고히 된 것이다. 율전은 황당무계한 궤변을 이같이 늘어놓고 우리나라의 김해 지방이 임나라고 억지 주장을 폈다. 신공을 내세워 일본은 침략 사관의 발판을 만든 셈이다. 임나를 김해로 억지 배정. 일본의 조작사가들이 주장하는 억지가 얼마나 웃음거리인가는 앞에서 신공에 대해 철저하게 연구한 우리로서는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이다. 김해 가라가 신라에 통합된 것은 법흥왕 19년이다. 그런데 일본 서기는 신공이 중해 9년에 신라를 정벌했다고 쓰고 있다. 신라와 300여 년 동안 전쟁을 하며 역사 활동을 해온 김해 가라가 주권 국가로 존재했음이 사실이다. 남편을 죽여 불안한 정쟁을 유발한 신공이 어찌 신라를 정벌할 수 있으며 또한 일본부가 김해에 있었다면 우리 역사에는 어찌하여 어느 구석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임나 일본부설은 조선 침략의 교두보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된 일본 국사 교과서에도 그대로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로 승인된 신편 일본사는 근세의 한국, 중국 관계만이 아니라 일본 패망전의 황국 사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른바 대화조정의 대외관계에서 대화조정은 반도의 철자원이나 선진기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4세기 후반경 조선의 낙동강 하류 지역에 가야 지방에 진출해 거점을 마련했다고 생각된다. 대화조정은 조선 남부의 제국에 대해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높은 작호를 얻으려고 했다. 이것은 중국 황제의 권위에 의해 일본의 조선 반도에 있어서의 정치적 입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인들은 현재 고등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른바 임나본부설을 그대로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대화 정권이 한반도 남부에 진출하여 식민지로 지배하고 일본인으로 구성된 식민지 경영집행부를 주재시켰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조작된 임나 일본부설을 내세워 20세기 초 일본이 한국을 병탈한 것은 원래의 식민지를 되찾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일본 국민에 심어줘 침략을 합리화했고, 또한 외국인들에게도 이를 선전하여 일본의 한국 병탄이 역사 회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인상을 주려 했다. 일본 고교생들에게 지금도 이런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려는 일본 지식층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일본의 황국사관, 즉 침략사관은 현재까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 부흥과 더불어 이 같은 사관을 강화하려는 조짐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교 국사 교과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고대사는 역사의 꽃이라고 한다. 민족의 뿌리를 밝히고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어온 영광과 고난 극복의 자부심이 고대 역사에 담겨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거대한 중국과 맞서 광대한 지역에서 고유의 역사를 지켜온 고조선이 있고, 동양을 제패했던 수나라나 당나라와도 버금가는 국력과 대동한 전력을 갖고 오히려 그들을 곤욕에 처하게 했던 찬란한 고구려가 있다. 백제도 중국을 공략하여 식민지를 거느렸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개국의 연도마저 신빙성이 없는 사실처럼 괄호 안에 마지못해 넣은 듯 병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사교육은 왜 하는가? 일본은 21세기를 바라보는 오늘날 왜 아시아 제국의 비난을 무릅쓰고 조작된 고대사를 다시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하려고 몸부림을 치는가? 우리는 비난만 하고 있을 것인가? 제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우리의 교과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괜찮은 것인가? 명치 초기 역사 조립, 일국민 호도했다. 최근 역사 왜곡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신편일본사는 일학자 중야 안택이 지은 엉터리 신학문을 일사학회가 1901년에 다시 집약하고 또다시 새 교과서로 만든 것이다. 동양지배사관 창작 교과서에 일본의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은 명치 초기나 제국주의 시대나 패망 이후나 현재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일본은 패망 직후 여력이 없어 잠시 주춤했을 뿐이지 근본 정신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최근 한국, 중공 등 아시아 제국의 비난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신편일본사가 이를 반증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은 일본의 역사관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슬러 보면 명치시대 일본의 동양역사관은 제국주의 식민시대를 거치며 실증이란 미명 아래 침략사관으로 강화된다. 서양사를 번역해 역사 연구에 눈을 뜬 일본 학자들은 그들의 민족이 동양 고유의 민족인 것처럼 미화하며 인접국가의 역사를 파괴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사, 만주사, 중국사가 희생물이 된 것이다. 일본의 소잔조준이 조선의 지배자가 되고 다병명이 신라의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천일창이 일본에 귀화하고 신공이 신라를 정벌하여 항복시키고 일본의 신대부터 한국은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억지를 역사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가르쳐 한국인에 대한 우월감을 일본인들에게 심으려 한 것이다. 그렇게 하자니 한국의 고대사는 장애가 된 셈이다. 단군조선은 물론 고조선, 사만, 삼국의 역사를 파괴하지 않을 수 없던 일본 학자들은 천국을 건드려 보자 종이 호랑이에 불과함을 알고 중국이 고래부터 성인으로 받들던 요, 순,
우마저 말살하고 만 것이다. 일본사의 편수에는 앞에서 보았듯이 1869년 만들어진 일본의 국사교정국을 계승한 국사편집국, 수사국, 수사관, 편년사 편찬괴, 동경제국대학 사료편찬소의 전시를 거쳐 거민정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본 학자들에게까지 하나의 맥으로 꿰뚫고 있는 사상이 있다. 일본이 연구하는 한국사의 경우 바로 그들이 조선의 고대를 지배했다는 억지이며, 이 같은 역사관은 최근 말썽난 일본의 고교 국사 교과서 신편일본사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 밑바탕이 된 저술은 일본 사략이다. 일본 학자 중야 안택, 구미방무, 성야환이 국사안으로 게재해 1888년 완간하고 1901년부터는 일본 사학회가 다시 출판, 일반 보급에 힘쓴 이 책은 명치 초기 일본 역사관을 집약한 것이다. 고대 일본의 한국 지배, 일선 동조론을 근골로 하는 국사안은 당시 소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즉 일반 국민교육의 밑바탕이 된 일본 교과서의 저본이 된 것이다. 학문적 검토도 없이 고대의 기록을 멋대로 해석하여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역사 소설이 신학문이라는 허물을 쓰고 역사 교과서로 둔갑 사실처럼 왜곡됐으며, 현재도 한일 양국민들에게 진실을 가리는 망령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1887년 동경제국대학의 사학과가 창설되었을 당시 주임 교수는 20대의 독일인 학자 리스였다. 그는 랑케의 제자로 알려진 젊은이였다. 리스는 그가 배운 대로 서양사를 일본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신학문이라는 일본의 근대 사학이 서양사에서 출발한 것이다. 일본 국사학과가 생긴 것은 사학과가 창설된 12년 후인 것이다. 서양사를 전공한 학생들이 일본 국학을 토대로 역사를 재조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국사학과의 교수는 국사안을 창작한 중야 안택, 구미방무, 성야환 등이 맡았다. 이들이 창작한 일본의 동양지배 사관은 결국 동경제대의 학생들에게 강요됐고, 서양식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진짜 사실처럼 학문이란 너울을 쓰게 된 거다. 바탕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골간으로 계속 연구했으니 역사적 과오는 심화되고 결국 조작된 사실을 진실같이 믿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역사 왜곡을 심화시킨 동경제대 사학도들은 사학회 잡지를 창간하고 역사 왜곡 경쟁을 벌였다. 서양사에서 출발, 그 기법을 받아들인 초기의 일본 학자들은 기존의 학설과 마찰을 일으켜 스스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백조차길의 역사와 인걸, 구미방무의 영웅은 공중의 노예 등은 전통적인 영웅사관을 공격했다. 가등홍지의 박물학과 역사학은 박물학과 다른 것이 아니라며 사회법칙의 발견이 역사학의 임무라고 주장하는 등 일본의 근대사학 초기에는 혁신적인 연구와 비판도 없지 않았다. 구미방무, 신도는 제천의 고속이란 연구는 결국 문제를 야기하고 말았다. 일본의 전국 각지에 있는 신사의 궁사들이 들고 일어나 강력한 비난을 퍼붓고 구미방무는 동경제대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만다. 중야 안택도 아도 고덕의 말살론을 폈다고 동경제대의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이러한 사건들은 수사 사업을 일시나마 중단케 했다고 여전외의 일본인의 조선과는 애석해하고 있다. 이 책은 청일전쟁 직전까지의 이 시기를 일본 역사의 암흑기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청일전쟁을 치르고 난 일본 정부와 학자들은 다시 역사 조작에 몰입한다. 한국관계 연구가 활기를 띠고 여러 학자들이 다투어 한국사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광교토 대왕 비문까지 첨삭,
만주의 광개토 대왕비까지 몰래 탁본에다가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장애가 되는 부분 비문을 깎아버리는 역사 기록 훼손이 이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추 일본 학자들은 독일의 젊은이에게 배운 학문의 본뜻을 저버리고 역사 조작에 악용하고 말았다. 실증사학의 기본 정신을 왜곡, 사료를 첨삭하는 과오를 서슴지 않은 것이다. 삼국유사의 환국을 환인으로 바꿔치기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국보라고 자랑하는 백제가 하사한 칠지도의 명문 중 그들에게 불리한 부분을 긁어냈듯이 광개토 대왕 비문마저 역사 왜곡을 위해 더러운 손으로 첨삭하고 만 것이다. 고구려의 19대 왕인 광개토 대왕의 시호는 국강상 광개토 경평 안호 태왕이다. 우리가 부르는 광개토 대왕이나 일본인들이 쓰는 호태왕은 약칭이다. 대왕의 시호가 말해주듯 그는 중국을 공략하여 이 나라의 국토를 가장 넓게 확장했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탁월했던 임금이다. 강대국 고구려를 만든 장본인인 것이다. 광개토 대왕은 서기 412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들 장수왕은 찬란한 아버지의 훈적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압록강 건너 집안에 높이 6.3m의 거대한 비석을 세웠다. 광개토 대왕이 별세한 2년 후인 서기 414년이다. 대왕의 훈적비가 서 있는 집안이 어디인가? 고조선이 활개치던 고지이며 지금도 우리 교포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옛 땅이 아닌가? 한일 고대사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 기록인 광개토 대왕 비문은 불행히도 일본 침략자들에 의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조작돼 뒤늦게 발견 소식이 발표된다. 1889년 6월 일본 육군 참모본부 편찬과가 펴낸 회여목 5집에 담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광개토 대왕 비문은 그 후 불행히도 일본의 한국 고대사 왜곡에 악용되고 만다. 광개토 대왕 비문이 일제 침략자들에 의해 첨삭되고 왜곡되어 역사 왜곡의 도구로 악용되었음이 폭로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명치대 강사인 제1사학자 이진희 교수가 오랜 연구 끝에 이러한 사실을 폭로, 일본 학계를 초상집으로 만들었다. 제1사학자 이 교수가 광개토 대왕 비문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이 비문이 일본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임나 일본부설의 근본 사료가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10여 년의 연구를 한 다음 1972년 10월 광개토 대왕릉비의 연구를 출간했다. 이 교수는 이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폭탄 선언을 하고 있다. 일본 참모본부의 사코 중위가 광개토 대왕 비문의 일부를 변조했다. 1참모부 장교 밀파 변조. 광개토 대왕비가 발견된 것은 1880년이다. 농부가 숲을 속에서 찾아냈다고 한다. 이 비문이 중국의 북경에 있는 금석학자들에게 전해진 것은 5년 뒤의 일이다. 그러나 이보다 2년 앞선 1883년 일본에서는 광개토 대왕 비문이 비밀리에 연구되고 있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인 1883년 가을 남만주 각지를 정탐했던 일본 참모본부의 사코 중위가 비문을 탁본해가지고 돌아간 것이다. 일본 참모본부는 당시 조선과 만주, 중국의 밀정들을 밀파하여 갖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일본의 군부는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역사 왜곡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일본 서기를 재해석하여 조선을 일본의 고대 식민지처럼 분식시킨 이들을 일본에 대한 침략이 아닌 역사 회복, 즉 실지의 탈환이라는 억지를 사실처럼 조작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런 시기에 사코 중위가 광개토 대왕 비문을 가지고 돌아온 것을 역사 조작의 절호의 찬스로 악용한 것이다. 일본 참모본부는 광개토 대왕 비문의 연구에 무려 6년이란 세월을 보낸다. 이 사이
사코 중위를 비롯한 밀정들이 비밀리에 남만주를 여러 차례 왕래했고 한때 일본 참모본부는 광개토 대왕비를 폭파해버릴 계획까지 세웠었다고 한다.